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정 코칭 존 가트맨과 최성희 박사의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트맨 박사, 최성희, 조벽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감정 코칭이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마다 좀 끊어가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트맨 박사의 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 코칭, 아이와 마음을 나누는 마법의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신은 상호작용 속에서 보이는 관계의 패턴을 연구했다. 심장이 뛰는 속도, 피가 흐르는 것, 땀의 양,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연구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관계의 폭탄, 관계의 달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관계의 달인들과 관계의 폭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관계의 달인, 관계의 폭탄,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내 아이와의 관계에선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마크 커밍스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싸우면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혈압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부모가 아이 앞에 싸웠을 때 특히 아이가 10살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가 아이 앞에서 신체적인 몸짓을 써가면서 화해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화해했다면 의도적으로 포옹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뭐 악수를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입맞춤을 한다거나 엄마 아빠 이제 화해했어 라는 것을 이제 몸짓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가 볼 수 있게 부부가 서로 안아주어 갈등이 끝났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의 혈압을 낮추는 데는 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10살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이제 부모의 싸움이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몸짓으로 화해했음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살 이상인 아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갈등을 겪다가 화해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실제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불행한 관계는 아이의 생명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Q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는 이혼한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특히 아이의 소변을 채취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하는 실험도 했다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혼을 하신 부부가 있다면 사실 얼마나 힘들어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죠? 각자의 삶은 다 다르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이혼을 했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님은 꼭 이걸 읽어보시고 아이와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양쪽의 부모님들이 모두 감정 코칭을 해준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한쪽 부모님만이라도 제대로 그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셔야 함을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느꼈거든요. 나중에 사례도 보지만 정말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상담 사례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가트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에게 주는 평생 선물이다. 감정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소소한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런 감정들을 크게 키울 필요가 없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감정적 표현들이 친밀감과 감정 코칭을 위한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아이가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감정 코칭의 다섯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코칭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늘 열어준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아이가 감정 코칭으로 얻는 효과는 평생 간다. 내면의 GPS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선택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일관된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하네요. 감정 코칭은 평생에 걸친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도 아이에게 한번 선물을 해 줘봅시다. 그죠? 최성애 박사 역시 아주 작은 노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감정 코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조벽 교수 역시 감정 코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교육학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교사가 감정 코칭을 했을 때 학생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를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정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 코칭의 다섯 단계, 세 번째는 성장 시기에 따라서, 그 성장 시기에 따라서는 제가 살짝 고민하고 있는 게 개월수마다 끊어가지고 올릴까 해요. 내용은 짧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의 나이에 맞게끔 검색해서 보시기에는 나이 단계별로 끊어서 올려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나이 단계별로 좀 끊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감정을 무시당할수록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약하다. 모든 선택은 감정이 결정한다. 우리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생각의 내는 전두엽의 몫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내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생각의 내 역시 정상적으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 공감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아이가 어릴 때 감정 공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부모가 모른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평소에 감정을 공감받지 못하며 자란 아이는 대체로 자아 존중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역시 부족하다. 감정이 뒤틀리고 격정적으로 나타난다. 연구에서는 신생아도 감정을 읽어주면, 공감해주면 자기조율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진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정 코칭을 받은 영유아는 긴장 이완에 영향을 미치는 미주신경의 탄력성도 높았다. 자기 진정을 쉽게 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정서적인 반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2, 3년 동안의 부모와의 애착의 중요한 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는 이렇게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집중력이 높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높겠죠.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진정을 잘한다. 심리적 면역력이 강하다. 심리적인 면역력이 강하다. 그리고 또래 관계가 좋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에 솔직한 아이로 키우자라고 이렇게 파트 2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 감정도 잘한다. 근데 이제 자신도 모르는 감정의 근원인 초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제 무의식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초감정은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초감정은 주로 감정이 형성되는 유아기의 경험, 문화,
등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감정을 본인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초감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초감정을 모르면 감정 코칭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타인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초감정 이야기라고 하면서 분노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감정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초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우선 상황에 필요한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초감정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언제부터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초감정의 근원을 알 수 있다. 초감정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특별한 상황이 없더라도 슬픔, 분노, 미움, 질투 이런 감정들을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분노에 대해서. 어릴 때 분노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가족들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의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당신의 어머니는 화났을 때 어떠했는가? 당신의 아버지는 화났을 때 어떠했는가?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 화날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합니다. 두 번째, 슬픔에 대해서. 어릴 때 슬픔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가족들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당신이 슬플 때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당신의 어머니는 슬플 때 어떻게 했는가? 당신의 아버지는 슬플 때 어떻게 했는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하는가? 슬플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신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내면을 잘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감정 코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겠어요. 그죠? 이끌어줄 수 있겠어요. 이 앞부분은 이제 나의 자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상담자 A에게 should를 빼고 want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깨워 늦지 않게 유치원에 보내야 해. 대신에 아이가 제 시간에 유치원에 가기를 원해로 should를 want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원해로 바꾸어 보는 이런 것을 상담해 주었다는 사례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아이의 마음이 있어야 아이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자라고 배운다. 놀이의 중요성,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만약에 격한 감정이 올라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감정 코칭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 감정을 추스려 진정한 후에 감정 코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데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성애 박사의 다른 책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뭐 회복 탄력성 이런 것도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특히 심장 위에 얹는다. 심장과 뇌가 정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심장을 생각하면서 호흡하라고 최성애 박사는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5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쉰다. 심장을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초간 천천히 숨을 내뱉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심장을 느낀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심장이 안정을 되찾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감사함을, 고마운 대상과 감사함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아까 아이를 씻길 때 뭐 분노, 화가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호흡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재밌는 거잖아요. 엄마하고 입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그냥 그걸 장난치고 싶은 그거지 엄마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호흡을 합니다.
저의 마음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아이 막 계속 이제 세수를 시키고 양치를 시키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감정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느껴본 감정을 살펴봐라. 행복, 흥미, 슬픔, 분노, 경멸, 혐오감. 근데 사실은 어른인 우리도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행복에 대해서도 말해볼게요. 사랑스러움, 고마움, 유대감, 황홀함, 극치감, 명랑, 쾌활함, 만족감, 하늘을 붕 뜨는 느낌, 반가움, 감사함, 기쁨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흥미, 기대감, 관심, 열심, 몰두감, 재미, 흥분. 이게 다 흥미와 관련되는 거고요. 슬픔도 우울, 기분이 처지고 가라앉음, 절망, 실망, 미안함, 불행함, 비통함, 후회스러움. 분노도 짜증, 불쾌감, 불만, 경노, 시기심, 좌절, 화. 경멸은 무례함, 비판적, 씁쓸함, 거부감. 혐오감은 기피하고 싶음, 싫어함, 증오, 구역질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일지를 한번 써봐라. 감정일지란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한번 기록해봐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감정 코칭 앞부분 100페이지까지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들, 초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예를 들면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싫어 무섭고 아프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막 난감해할 때 이제 선물을 사줄게, 착하지 아프지 않을 거야, 잘하면 게임기 사주고 주말에 놀이동산 데려갈게, 이렇게 하는 건 감정을 제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고치지 못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치과 가는 게 두렵고 싫지, 엄마도 아빠도 어릴 땐 치과 가는 게 참 무서웠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감정 코칭의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형태로 별거 아니야, 축소 전환형 부모, 그다음에 억압형 부모, 방임형 부모, 이거는 다 옳지 않은 부모입니다. 여기서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감정 코칭형 부모가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감정 코칭형 부모는 이렇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행동은 제한을 둡니다. 감정이 좋고 나쁜 것이 있다고 나누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다 받아줍니다.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다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한다. 아이의 작은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게 바람직한 감정 코칭형 부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열면 누구나 아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100% 완벽한 감정 코칭형 부모는 없으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방송 한번 끊고 두 번째로 다시 방송할게요.